서울시가 올해 안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고 장기 전세주택 대형 평형의 절반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등 총 20조 원에 달하는 부채 축소에 나섭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등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줄어들었던 아파트 거래가 4개월 만에 소폭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도 약간 올랐습니다. 50대 취업률이 역대 최고인 72%까지 오르며 21년 만에 30대를 추월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정 씨가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물 꾸준히 나왔고요.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3천억 원 넘는 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대형 IT 종목과 금융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물을 많이 쏟아냈는데 후반부 들어서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모멘텀의 공백 속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1% 넘는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2포인트 내리면서 1743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35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717포인트까지 내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장중 30포인트 정도의 낙폭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740선은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요. 외국인이 3,4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2천억 원,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3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1포인트 내리면서 476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47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 5분 만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뒤에 470선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장 마감 들어서 조금씩 낙폭을 만회해 나가면서 476포인트까지는 올라와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개인 쪽에서 80억 원 정도의 매수이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5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마찬가지로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1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만 40전 오르면서 1187원 2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달러 강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출발은 1198원에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1200원대 부근에 올라가면서 내고 물량이 대거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1187원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봅니다. IT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78만 2천원까지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철강주 약세에 1% 포스코가 내렸고요. 현대차 마찬가지로 약보합, 삼성생명유 1.7%, 은행주 약세에 신한제주가 2%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내렸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1% 올랐습니다. 한국전력과 KB금융 역시 내렸고요. LG전자가 0.4% 강보합 불키면서 마감했습니다. LG가 3.4%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이 2.9% 내렸습니다. LED주 약세에 서울반도체가 1.4%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내렸습니다. CJ오쇼핑 2% 큰 폭으로 내렸고요. OCI 머티리얼즈 2.5% 내렸습니다. 메가스타트 내렸고요. 반면에 동서와 다음이 올랐습니다. 게임주 강세에 SK컴즈가 3%, 네오위즈게임즈가 1.6%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지수로 봤을 때 은행주의 큰 폭의 하락세가 눈에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주주가 2% 내렸고요. 우리금융이 2% 그리고 기업은행이 3% 내리면서 오늘장에서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주들은 폴란드가 한국
미국과 핵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대 체크합니다. 두산중공업이 1% 올랐고요. 한전기술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전 KPS가 2%, 광명정의가 2%, 조강 ILI가 9%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나로 3차 발사 추진 소식에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대 체크합니다. LP시스템이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한양ENG가 2.8%,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트레가이와 한양키즈텍 역시 3%, 4% 가까이 오르면서 우주항공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수성의 200억 횡령 혐의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CMS가 4.5% 내렸고요. AD모터스 4.6% 내렸습니다. 삼양오티스가 7% 큰 폭으로 급락했고요. 대방 ENC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게임주들은 성수기 진입 기대감에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SK컴즈가 3% 올랐고요. CJ인터넷 3.9%, 손오공이 3.8% 올랐습니다. YNK코리아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게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모멘텀의 공백 속에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기 속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는 게 중요해지겠죠. 라스성공 전략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좀 부진하다가 후반부 들어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장 중반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증시가 대부분 낙폭을 만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약보합선인 1743포인트, 전일보다 한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좀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중국 증시가 현재 시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 2% 정도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 기대 효과로 일단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4일 연속 하락하고 장 초반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집중되면서 장중한 때 하락은 1717포인트까지 하락했고요. 이제 오늘 1743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6포인트 정도 장중 낙폭을 만회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오늘 중국 증시 상승이 이런 낙폭만의 기회를 제공한 거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상승한 것은 그동안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은행의 IPO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은행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8월 중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중국 증시에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부 대개발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데요. 2조 위안 규모의 광서지역 개발 계획이 곧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중국 증시가 은행들의 IPO 마감 기대 또는 유상증자 마무리 기대하고요. 맞물리면서 서부 대개역 2조 위안 규모의 강서지역 개발 소식이 오늘 중국 증시에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4일 연속 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매도세는 3일 연속으로 보여지고요. 8월 11일 날은 90억 정도 매수에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일 연속 매도가 됩니다. 오늘 또 프로그램 매물이 좀 겹쳤기 때문에 전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있었고 대략 매도 금액은 3,500억 원이었고요. 이 중에 프로그램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한 3,000억 정도로 일단 추정되고 창구는 BNP 파리파 창구로 일단은 오전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시는 외국인 매물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스러워졌지만 그나마 중국이 최근에 미국을 대신해서 상승해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지 않고 낙폭을 축소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오늘 KT, 현대중권, LG, LS, 제일주식 등 중가권 주식들이 오늘 선전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미국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경제지표 상황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예상됩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69 정도 예상했는데요. 69.8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백화점들의 향후 매출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인 다우지수와 S&P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관심 사안들이 이제 경제 지표이긴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다른 뉴스에 의해서 좌우되는 만큼 물론 경제 지표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증시의 그 지표에 대한 관심은 실적 이후에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상당한 그 관심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미국 증시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들은 예상치를 좀 밑도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후에 오늘 발표 예정인 8월 뉴욕 엠파이어 지수, 즉 제조업 지수는 이전 달 5.08에서 이번 달에는 8.3으로 소폭 개선될 거로 일단 기대 심리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8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역시도 전월 14에서 15로 소폭은 개선되는데 여기서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의 그 수치나 NAHB 주택 지수의 수치는 큰 의미 있는 정도의 개선세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표들이 발표되더라도 지표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위든 아래든 그렇게 방향성을 예시할 만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지금 4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기대 포인트에 지금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이 갖는 거는 만약에 이제 4일 연속 하락했던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에 실패할 경우에 사실상 심리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에 좀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표도 중요하지만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4일 연속 부담에서 벗어나서 반등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반등에 실패할 경우는 글로벌 증시 부담이 커지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아시아 시장에 이어지는 거로 봐서는 좀 더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투자 전략도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나을까요? 예, 물론 기존의 그 시각들에서 크게 변경, 뭐 180도 변경한다든가 그럴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시각이 꾸준히 상향 쪽에 무게를 두는 쪽이 좀 많이 우세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더블 딥 우려라든가 또 경기 둔화 지표들이 더 확인되는 기간까지의 그 시간 소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이 조금씩 한두 개 없이 좀 예상치를 벗어나는 그런 그 이익 추정에 대한 하향 조정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각은 지나치게 낙관하는 자체를 좀 접고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더블 딥이나 다른 그 경기가 재침체라든가 아주 그 힘든 상황 이런 그 일부 의견들도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지나친 비관이나 지나친 낙관의 그 중립자적 위치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한두 달 정도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경기의 어떤 둔화 모습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좀 시끄러운 변수들을 좀 피해가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투자가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수는 이제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 성격이 강해질 것 같고 기간 조정을 보인다면 지수의 하단은 대략 1차적으로는 한 1680, 2차적으로는 165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지수 대비해서 뭐 하락하더라도 크지 않은 만큼 그렇게 우려하거나 매도나 이런 비관론에 좀 휩싸일 필요는 없겠지만 잠시 모멘텀 공백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또 공격적인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 주식시장은 역시 중국의 그 증시 또는 뭐 중국의 선행지수가 언제쯤 시장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반전이 있을 거냐고요. 또 하나는 더블 딥 우려의 한 축을 갖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나 이런 지표들이 얼마나 좋아지냐를 두 가지 그 조합이 합치되는 그런 시점이 아마 좀 시장 의미에서는 좋은 팩터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패턴에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안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고 장기 전세주택 대형 평형의 절반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등 총 20조 원에 달하는 부채 축소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와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외 부채 19조 5천억 원을 2014년까지 12조 7천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민선 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 공사 두 곳의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하철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 의회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SH공사는 시프트 대형 평형의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해 자금 수지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등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경영 7대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연간 5억 이상 거래하는 2, 3차 협력사를 직거래 업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자재가 변동을 부품 단가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협력사에 제공하는 이른바 사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 3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는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오는 10월부터 협력사에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줄어들었던 아파트 거래가 4개월 만에 소폭 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도 약간 올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 2천 건으로 6월에 3만 건보다 5.8%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 같은 달 평균보다는 여전히 20%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2,203건으로 전월 대비 7.4% 늘었으며 수도권도 5.5%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개구의 거래는 560건으로 전달보다는 18% 늘었습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 AID 차관 아파트 73제곱미터가 3천만 원 오른 것을 비롯해 개포 주공 1단지와 잠실 주공 5단지 등 일부 아파트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50대 취업률은 역대 최고인 72%까지 오르며 21년 만에 30대를 추월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분기 50대 고용률은 72.2%로 30대 72.1%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50대 고용률이 30대를 앞지른 것은 지난 99년 이후 처음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50대가 4.5%포인트 오른 반면 30대는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50대는 고용률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50대 고용률 상승은 희망 근로사업이나 잡쉐어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50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자문사 연계형 랩인 프루덴셜 스마트 랩을 출시했습니다. 투자 실적이 우수한 AK 투자자문, 한가람 투자, 에이스 투자, 슈프림 에셋 등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최소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중도 환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증권이 오늘부터 금융상품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에셋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된 포인트 규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계좌 금리를 최고 9%, 대출금리는 최저 1%까지 제공하는 빌리브 2차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20일 부산지회 강의실에서 제6회 파생상품 교실을 개최합니다. 최근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의 현황과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심상범 대우증권 부장이 상반기 선물 시장의 흐름과 특징,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기업은행이 IBK 투자증권과 손잡고 은행 계좌 하나로 주식 투자까지 할 수 있는 IBK 주식 투자 통장을 출시합니다. 이 통장으로는 별도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입출 시 예금인 MMDA 상품을 기본 계좌로 구성해 최고 연 1.6%의 금리를 지급합니다. 우리 증시가 낙폭을 좀 키우다가 중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6%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9,196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국 증시는 상승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1.7% 오르면서 현재는 2,653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